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거대한 목표와 이상 앞에서 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길을 잃고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은혜로운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과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군가 혹은 막연하게 꿈꾸는 미래의 자신과 현재의 당신을 비교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거대한 간격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용을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그 용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당신이 가진 어떤 무기로도 제압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용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마주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도마뱀의 크기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그 크기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당신이 꿈꾸는 이상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간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간격을 좁혀야만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완벽한 이상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수많은 점진적인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장 과정의 계층들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흥미로운 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때로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승 곡선을 탈 때 그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거대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그 추락 역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의 성장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이라면 당신이 내딛는 첫걸음의 크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나 하찮고 심지어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훈련을 한다면 당신의 성장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은 아주 작은 발걸음, 남들에게 보이기 창피할 정도의 미미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단 한번 그 작은 공을 굴리기 시작하면 그 공은 직선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점점 더 커지며 굴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마을이나 시골 공동체에 살았던 시절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모든 마을에는 그 마을의 씨름 장사가 있었고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있었으며 최고의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영역 안에서 동네의 챔피언들은 숙달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작은 공동체에서 자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100만 명 중 1명꼴로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산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은 20명도 넘게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수백, 수천 명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70억 인구와 비교의 사다리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비교의 사다리는 어지러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도 당신의 능력을 하찮게 보이게 만드는 누군가가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이 기타를 꽤 잘 칠지라도 당신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의 요리 솜씨가 제법 괜찮을지라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는 최고의 셰프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큰 요트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영화배우들조차 결국 나이가 들고 젊고 아름다운 새로운 백설공주의 등장을 경계하는 편집증적인 악한 여왕이 되어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직업이 지루하고 집안일은 엉망이며 취향은 평범하고 몸매는 친구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떠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의 평범함을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물론 기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준 낮은 음악은 실제로 삶을 더 나쁘게 만들고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무너집니다. 엉성한 기술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실패에는 현실적인 대가가 따르며 평범함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결과 면에서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치의 대부분을 창출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은 살아가기에 혹독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에게 암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고 무가치함이 기본값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즐거운 거짓말, 즉 긍정적인 환상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참한 철학입니다. 현실이 너무 끔찍해서 자기 기만만이 당신을 제정신으로 유지시켜준다는 생각만큼 슬픈 것이 또 있을까요? 여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항상 불리하게 판이 짜인 것처럼 보인다면 어쩌면 그 게임 자체가 조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그 게임을 조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초심자부터 세계 최고까지 모든 사람을 평가절하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물론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은 심오한 통찰이 아닙니다. 어떤 바보라도 특정 시간대나 비교 대상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은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게으른 정신적 속임수일 뿐입니다. 더 나음과 더 못함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판단 없이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한 가지 옵션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없다면 무언가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일부는 우리의 흑백 논리적 사고에 있습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전부 좋거나 전부 나쁘다는 이분법은 조잡하고 위험합니다. 세상에는 변호사, 목수, 의사, 배관공, 교사 등 수많은 다른 종류의 게임이 있으며 각각은 가치 있는 추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게임에서 실패하면 다른 게임을 시도하면 됩니다. 심지어 새로운 게임을 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하나의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일, 가족, 우정, 취미, 신체 활동, 창의적인 배출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뛰어나고 다른 분야에서는 비틀거리며 몇몇 분야에서는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에서 이기는 것은 당신이 성장을 이끌어낼 만큼 충분히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승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당신 삶의 궤적보다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게임이 당신만의 고유한 상황에 의해 만들어져서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에게 없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원망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직장에서 당신보다 뛰어난 동료는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유명 인사는 사실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거나 무모한 음주운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과 당신의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내면의 비판자는 비열한 속임수를 씁니다. 그것은 명성, 부, 아름다움과 같은 단 하나의 영역을 선택한 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분야의 최고와 당신을 비교하고 그 격차를 이용해 인생이 불공평하고 희망이 없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숙해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개인적이고 비교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경직된 구조를 떠나 우리 문화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존재 속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의미를 얻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며 또한 당신 자신의 노예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복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고유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너무 멀리 밀어붙이면 반발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까? 어떤 종류의 일이 당신을 몰입하게 만듭니까? 원망이 골마 터지지 않게 하려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당신이 관계, 일, 친구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마음속의 원망은 당신이 미성숙해서 불평을 그만둬야 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드러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갈등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다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의 우리와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사이의 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목표를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지만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너무 변덕스럽게 목표를 설정하면 만성적인 실망 속에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금 산 집의 검사관을 고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그 집의 결함에 대한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야 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판자도 그것에 짓눌리는 대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만 미래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아주 작은 양이라도 말입니다. 아주 작은 개선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까다로운 동료와 협상하듯 존중하는 태도로 작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자신과 협상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삶에서 복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사이먼스는 농구 경기에서 패스 횟수를 세는 데 집중한 사람들은 고릴라 옷을 입은 남자가 경기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봅니다. 나머지는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욕망은 시야를 좁힙니다. 그것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낡은 목표에 대한 집착을 놓기 전까지는 더 나은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중하지만 비생산적인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좇는 것이 원망을 낳는다면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능성의 광활한 들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나음이 단지 당신 자신에게만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친구, 심지어 당신의 원수에게까지 더 나은 것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수십 년, 수백 년, 영원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존재 자체의 개선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삶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의 도약입니다. 맹목적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비극과 그 안에 잠재된 선함의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무언가, 당신이 고칠 수 있고 기꺼이 고치고 싶은 무언가를 주목하십시오.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서랍 하나, 대화 한 번, 과제 하나. 자신과 협력하도록 협상하고 약속을 지켰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하십시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영원히 계속하십시오. 오늘의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